대우 아카디아. 마지막 사무라이. 한 남자. 그랜저 핸들을 꽉 잡습니다. 시속 160. 오늘은 좀 달려볼까? 그때 백미러에 뭔가 잡힙니다. 검은 점 하나. 점점 커져요. 3초. 옆 차선으로 쓱. 대우? 눈 깜짝. 그 차는 점이 됩니다. 사라집니다. 그랜저 오너.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뭐한테 추월당한 거지? 대우한테? 대우한테. 형님들. 오늘 이야기. 90년대 고속도로에서 포르쉐랑 맞짱 떴다는 전설. 현대가 가장 두려워했던 괴물. 대우 아카디아. 근데요. 결론부터. 이 차. 대우가 만든 게 아닙니다. 대우 마크를 단 혼다였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그 미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 두 패밀리가 지배했습니다. 현대, 대우. 당시 대우. 로얄 시리즈가 있었어요. 로얄 살롱, 로얄 프린스. 잘 팔렸습니다. 대우 타면 성공한 거다. 그런 시절. 근데 현대가 한 방 날립니다. 갓그랜저, 미쓰비시 데보네어에 현대 마크 붙인 차. 대박을 칩니다. 임원 되면 그랜저, 사장 되면 그랜저. 그랜저가 성공의 상징. 대우는 밀립니다. 로얄 시리즈? 그거 부장급 차 아니야? 자, 여기서 한 남자. 분노합니다.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세계 경영 외치던 분. 우즈베키스탄의 공장. 폴란드에서 차 팔고. 근데 한국에서 현대한테 처발립니다. 속이 쓰렸겠죠. 지시가 내려옵니다. 현대 놈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차를 가져와. 그랜저 잡을 차. 당장. 근데 문제. 대우에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GM 기술, 중형차까지. 대형 고급차는 무리. 그래서 자존심을 버립니다. 전 세계 돌아다니며 기술을 구걸합니다. 우리한테 차 좀 팔아주세요. 제발요. 그러다 만난 곳. 혼다. 형님들. 혼다가 어떤 회사입니까? 오토바이로 시작. F1 엔진 만들고 NSX 슈퍼카까지. 기술의 혼다. 엔진의 혼다. 그 혼다에게 대우가 무릎 꿇습니다. 당신들 차 통째로 주세요. 조립만 할게요. 마크만 바꿔서 팔 테니까. 그렇게 들어온 차. 혼다의 플래그 10세단. 레전드. 이게 아카디아의 정체입니다. 자, 형님들.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습니다. 혼다 레전드. 왜 전설이 됐냐? 변태 같은 기술력. 전륜 구동. 보통 엔진을 가로로 놓습니다. 공간 효율 때문에. 후륜 구동. 엔진을 세로로 놓습니다. 무게 배분 때문에. 근데 혼다 레전드. 전륜 구동인데 엔진을 세로로 박았습니다. 미친 짓이에요. 전륜 구동의 편리함, 후륜 구동의 무게 배분. 둘 다 챙긴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차쟁이들만 아는 이야기. 그랜저 서스펜션. 뭔지 아세요? 맥퍼슨 스트럿. 가성비 서스펜션. 구조 단순. 만들기 쉬움. 대부분 승용차가 씁니다. 근데 한계가 있어요. 코너에서 타이어가 노면을 못 붙잡아요. 아카디아는 더블 위시본. 앞바퀴 더블 위시본. 뒷바퀴 더블 위시본. 사륜 전부. 형님들, 더블 위시본이 뭔지 아세요? F1 머신에 쓰는 서스펜션입니다. 위아래 어자 아미 2개. 타이어를 어떤 상황에서도 노면에 붙여요. 코너 돌 때, 노면 울퉁불퉁할 때, 급브레이크 밟을 때 타이어가 안 까불어요. 땅바닥에 쩍 붙어서 갑니다. 그리고 한 방 더. 아카디아 보닛 열어보신 분? 열면요. 엔진룸에 쇠막대기가 박혀 있어요.
스트러파, 좌우 서스펜션 타워 연결하는 포강제, 차체 비틀림 잡아줍니다. 요즘이야 튜닝숍에서 돈 주고 달잖아요. 근데 아카디아 순정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90년대 양산차의 스트럿바가 순정. 지금도 이러는 차 거의 없어요. 코너링에 미친 혼다의 집착. 그 결정체가 아카디아였습니다. 정리합니다. 엔진은 새로 배치. 무게 배분 완벽. 서스펜션은 사륜 더블 위시본. F1 기술. 보강은 순정 스트럿바. 차체 강성 극대화. 이게 90년대 국산차에 들어간 거예요. 형님들, 이 정도면 세단이 아닙니다. 양복 입은 레이싱카입니다. 자, 실제로 타면 어땠냐? 그랜저 타보셨죠? 운전석 앉으면요. 거실 소파에 앉은 느낌. 푹신하고, 편하고, 졸려요. TV 리모컨 들고 채널 돌리는 기분. 핸들, 손가락 하나로 돌아가요. 가볍죠? 근데 코너? 흔들흔들. 배 탄 것 같아요. 아카디아. 운전석 앉으면 전투기 콕핏에 앉은 느낌. 좌석이 몸을 꽉 잡아요. 계기판이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모든 게 운전자 중심. 핸들 잡으면 묵직합니다. 돌덩이처럼 무거워요. 손가락으로 휙휙 안 돌아갑니다. 근데 돌리는 대로 칼같이 머리가 돌아갑니다. 내가 이 기계를 조종하고 있다. 그 느낌이 손바닥으로 전해져요. 코너 진입. 차가 안 기울어요. 쫀득하게 붙습니다. 내 바퀴가 노면했죠. 더블 위시본이 타이어를 땅에 눌러요. 네가 뭘 해도 난 안 놓쳐. 그런 느낌. 그리고 형님들,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 3.2리터 V6 엔진. 저음에서 시작. 악셀 밟으면 고회전으로 올라가면서 카랑카랑 금속 종 울리는 소리. 그랜저는요. 붕, 붕. 자장가 같아요. 아카디아. 악셀 밟을 때마다 엔진이 대답해요. 더 밟아. 밟으면 밟는 대로 반응. 기계와 대화하는 느낌. 90년대 오너들 증언. 강남 언덕. 그랜저가 버벅대는데 아카디아는 그냥 올라가요. 눈길에서도 안 밀려요. 고속도로에서 벤츠 쫓아가면 벤츠가 피해요. 이런 말도 있어요. 핸들 무거워서 짜증났는데 코너 한번 돌아보니까 왜 무거운지 알겠더라. 이건 운전하는 차더라. 형님들, 요즘 전기차 타보셨어요? 미끄러지듯 가죠. 조용하고. 근데 뭔가 심심하지 않으세요? 아카디아. 운전하는 맛이 있는 차. 핸들 무게가 손바닥으로. 엔진 소리가 귀로. 코너에서 붙는 게 엉덩이로. 한번 맛보면 못 놓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안 팔렸을까요? 이렇게 좋은 차가? 형님들, 세상에는 너무 잘 만들어서 망한 물건이 있습니다. 아카디아가 그랬습니다. 아카디아가 망한 이유. 3가지. 첫 번째, 너무 좁았습니다. 90년대 사장님들, 차 사는 이유가 뭐예요? 뒷자리, 다리 쭉 펴고, 신문 보고, 낮잠 자고, 운전은 기사가 해요. 근데 아카디아, 오너 드라이버 차였어요. 직접 운전하는 사람, 콕핏의 재미를 아는 사람. 앞좌석은 전투기, 뒷좌석은 솔직히요. 소나타만도 못했습니다. 더블 위시본이 공간을 잡아먹거든요. 사장님들 뭐라 했겠습니까? 이게 4천만 원짜리 뒷자리야? 바로 안 삽니다. 두 번째, 가격이 미쳤습니다. 1994년 기준 4,500만 원. 94년 서울 아파트 중형 1억 초반이었어요. 아카디아 2대 사면 집 샀습니다. 그랜저? 2,500만 원. 2배 차이. 그랜저 2대 살 돈으로 아카디아 한 대? 미쳤어? 아무리 더블 위시본이 좋아도, 아무리 스트럿바가 순정이어도 지갑이 안 열립니다. 게다가 대우가 4천만 원? 로얄 만들던 대우가
브랜드가 안 받쳐줬어요. 4,500 주고 대우 사느니 벤츠 사지. 세 번째, 가장 결정적, 쌍용을 인수합니다. 1997년 대우가 쌍용 자동차 인수. 그러면서 들어온 차, 체어맨, 벤츠 E클래스 플랫폼, 뒷자리가 어마어마, 5m 넘는 전장, 소파를 원했던 사장님들, 체어맨 보자마자 반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냈습니다. 아카디아, 혼다 로열티 줘야 해요. 뒷자리 좁아요. 안 팔려요. 체어맨, 우리 거예요. 소파 같은 뒷자리예요. 뭘 밀겠습니까? 아카디아, 찬밥 신세, 마케팅, 없어요. 투자, 없어요. 재고 처리용, 말년에는 떨이 3천만 원대까지 떨어졌대요. 그리고 1997년 IMF 터집니다. 누가 4천만 원짜리 세단 삽니까?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달리던 세단, 소리 소문 없이 단종. 1999년 5년 천하. 너무 짧은 생. 형님들, 대우 아카디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마지막 사무라이. 생각해보세요. 2차 현대를 잡기 위해 바다 건너온 일본의 용병. 혼다의 기술, 혼다의 장인 정신, 혼다의 집념. 그대로 품고 대한민국을 밟았습니다. 전장에서 누구보다 잘 싸웠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랜저 농락, 코너에서 BMW도 울렸고 눈길에서 벤츠도 비켜갔습니다. 콕핏에 앉은 오너들, 그 손맛 평생 못 잊었어요. 하지만 시대가 원하는 건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장님들, 콕핏 말고 소파를 원했어요. 직접 운전하는 재미? 필요 없어요. 뒷자리에서 편하게 가고 싶었어요. 돌덩이 핸들? 필요 없어요. 손가락 하나로 돌아가는 게 좋았어요. 아카디아, 시대를 너무 앞서갔습니다. 20년만 늦게 나왔어도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IMF라는 파도가 휩쓸고 갔습니다. 사무라이는 칼을 거두고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1999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퇴장. 하지만요, 진짜 사무라이는 죽어서 전설이 됩니다. 단종된 지 25년. 근데요, 지금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드카 마니아들. 이분들 사이에선 성배 취급, 부품 없어요. 일본에서 공수, 더블 위시본 부싱, 한 달 기다려요. 수리비? 차값보다 더 나와요. 근데 그래도 타요. 왜? 그 콕핏의 맛을 못 잊으니까. 소파에선 못 느끼는 조종하는 쾌감. 형님들, 아카디아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 카랑카랑한 엔진 소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 돌덩이 핸들의 감각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 차는 전설로 남습니다. 형님들, 아카디아 타보신 분? 아버지가 타셨거나 옆집 아저씨가 타셨거나 고속도로에서 추월당한 기억이 있거나 본인 열면 박혀있던 그 스트럿바, 코너에서 쫀득하게 붙던 더블 위시본, 댓글로 썰 풀어주세요. 수리비 얼마나 깨지셨는지도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한국 자동차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 계속 가져올게요. 마지막 사무라이, 대우 아카디아. 함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